백기영 때문에 여자의 얼굴이 또 빨개졌다. 여자는 당황하면서 헬멧을 썼다. 발그스레해진 뺨은 쇼윈도 유리 안에 있는 빨간 사과 같았다. 내가 난동을 안 부렸더라면 끊임없이 고개를 저어댔겠지. 백기영은 늘 이런 식이다. 아무런 자각 없이 나 부끄러운 말들을 직구로 던진다. 가끔은 본인도 자각을 하는지 뒤끝이 빨개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며 여자에게 헬멧을 조절해서 씌워준다. 특별히 바람막이 쉴드까지 살짝 올리면서. 얼굴이 좀 빨간데 어디 답답해? 여자가 재빨리 고개를 젓는다. 백기영이 불쑥 다가가는 바람에 여자의 가는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은 더 빨갛게 물들었다. 어라, 설마 이번에는? 백기영이 손을 뻗었고 형님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여자의 뺨에 닿았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작은 깃발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그래, 바로 이거야. 오랫동안 못 봐서 서로 그리웠을 거잖아. 실드 따위는 전부 제쳐버리고 최후의 입맞춤을 나누란 말이야. 나는 길거리 공원에서 아주머니들이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하던 대화가 문득 떠올랐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이지 질질 끈다니까. 드라마도 보면 남녀 주인공들이 40회까지 끌고 나서 결혼하잖아. 매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나도 저 대화에 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40회면 나은 거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고구마예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변화가 아예 없진 않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뿌듯해하고 있는데 얼굴이 빨개진 여자가 입술을 달싹이더니 백기영이 바싹 다가가기도 전에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전 괜찮아요. 우리 빨리 가요.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두 사람은 정말...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기운이 조금 빠진달까. 그렇지만 오토바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나. 두 사람을 태우고 출발이나 해야지. 어쩌다 나 같은 오토바이에게 의식이 생긴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이거였다. 얼굴에 먼지투성이인 사람이 다가왔다. 그 당시엔 잘생겼다는 개념이 없었지만 상당히 잘생긴 남자였다. 눈앞에 있는 남자의 뺨은 거뭇했지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난다. 깔끔한 머리와 귀걸이에 반사된 희미한 빛까지 모두 아주 잘 어울렸다. 남자는 뒤로 가더니 일어나 장갑을 낀 손으로 관자놀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의 손에는 도구가 들려 있었고 다리 주변에는 레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 지금 설마...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도구를 바꾸고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순식간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 같았다. 날 튜닝하고 있어! 나는 바닥에 놓인 레커의 색깔을 확인했다. 흰색,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형광색. 이걸 전부 내 몸에 뿌리겠다고? 안 돼! 하나도 멋지지 않다고! 그 이후에는 남자의 외모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완전히 혼자만의 세계에 빠졌으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날 못난이로 만든다면 적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있는데 남자가 동작을 멈추더니 한숨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얼추 다 됐네. 그는 망연자실한 나를 남겨둔 채 차고를 떠났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돌아왔다. 더러웠던 옷은 깨끗한 옷으로 바뀌었고 거무칙칙한 얼굴도 말끔해졌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슬픔에 빠진 나는 준비도 안 됐건만 그는 바로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다. 의식이 생기고 난 후 첫 드라이브였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강줄기처럼 화려한 비단처럼 내 뒤로 사라졌다. 그 아름다운 광경에 조금 전의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길가에 있는 행인, 멀리 보이는 광고판, 신기한 장난감들로 가득 찬 쇼윈도 유리,
유리를 지나갈 때 내 모습을 봤다. 검은색 차체에 튜닝한 배기 파이프와 완충기가 달려 있었다. 나 너무 멋진 거 아니야? 흥분은 이내 동력으로 바뀌었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앞으로 쭉 질주했다. 우리는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점점 멀어져 산 정상에 도착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달 아래에 펼쳐졌다. 오토바이를 멈춘 남자는 헬멧을 벗더니 나를 쓰다듬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의 눈동자에 내린 불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앞으로 블랙이라고 부를게. 나 블랙이는 튜닝한 사실을 침착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제2의 부모의 이름이 백기인 걸 알고 난 후로는 친근하게 그를 백기형이라고 불렀다. 백기형과 블랙이라 뛰어난 주인과 오토바이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게다가 백기형은 초능력도 있다. 아니지, 이볼이라고 불러야 하나? 에이, 뭐 상관없나?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천하무적다. 처음 백기형과 조사하러 나갔을 때가 생생히 기억난다. 그 전까지는 백기형이 용의자 추적 같은 멋진 일을 하는지 몰랐다. 후덥지근한 어느 여름날의 오후였다. 매미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나와 백기형은 어렵사리 햇빛을 피할 나무 그늘을 찾았다. 우리는 대략 3시간을 기다렸고 그동안 백기형은 줄곧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무실 빌딩을 주시했다. 저녁 무렵 한 남자가 빌딩에서 나왔다. 남자의 행색은 평범했지만 수상쩍어 보이는 탓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몇 번 갔다. 남자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검은색 차에 탑승했다. 거의 동시에 백기형도 나한테 올라타 그 차의 뒤를 쫓았다. 우리는 조용히 두 블록을 쫓아갔다. 3번째 교차로를 지날 때쯤 그들이 추적을 눈치챘는지 속도를 미친 듯이 높였다.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자 조금 긴장이 됐다. 어찌됐든 상대는 자동차였다. 그들이 계속 속도를 높인다면 다음번 코너에서 놓치게 될 터였다.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바람이 길을 터주는 것처럼 저항력이 확 낮아졌다. 그리고 바람이 내 뒤에 모이더니 우리를 앞으로 밀어줬다. 백기형이 몸을 낮추고 스로틀을 돌리자 순식간에 주변 차들을 제치고 나아갔다. 나는 자동차 사이를 자유롭게 가로질러 갔고 해질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치 날개가 생긴 것처럼 속력을 조금만 더 내면 하늘이라도 날 것 같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야 백기형의 기류 제어 덕분에 그날 그렇게 빨리 달렸다는 걸 알았다. 내가 환상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는 상상은 무너졌지만 백기형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무저항력 상태에 추진력까지 더해진 상태로 달리는 건 모든 오토바이의 꿈이니까. 백기형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다. 조사하러 외근을 나가는 날이 아니면 백기형은 가끔 나와 함께 질주하러 갔다. 형님과 함께 질주하는 느낌은 참 좋았다. 밤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최고 속도로 질주할 때면 가장 열정적인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처음 질주했던 날처럼 말이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어둠을 돌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속도를 높이며 달렸다. 이게 바로 사나이의 낭만이겠지. 낭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끔 내 머리에는 다른 종류의 낭만이 떠오른다. 특히 연모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어린 연인들을 태운 자전거가 연상된다. 나는 한때 심각하게 이 문제로 밤새 고민한 적이 있다.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언젠가 백기형이 여자를 태우고 드라이브에 간다면 형님의 행복을 위해 속도를 낮출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옆집의 여성용 자전거도 속도가 느린 걸 보니 여자들은 느린 속도를 좋아하는 것 같다. 사실 그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의 햇살은 참으로 따뜻했다. 연못시 경찰본부 입구에서 백기형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형님이 유독 이상해 보였다. 특별한
특별한 일도 없는데 어딘가 들떠 보이고 조급해 보였다. 경찰 본부에서 보낸 시간도 평소의 절반밖에 안 됐다. 나는 10가지 가능성을 추측했지만 아쉽게도 전부 틀렸다. 백기영이 그 여자를 데리고 입구에 나타났을 때 나는 경악했다. 그 여자는 백기영을 선배라고 불렀다. 원래 아는 사이였나 보다. 불현듯 연모고등학교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왜 이 여자의 존재를 몰랐지? 이 두 사람도 그 어린 연인들처럼 같이 자전거를 탔던 건가? 이럴 수가... 내가 백기영의 첫 번째 바이크가 아니었던 거야? 생각은 갈수록 꼬여만 갔다. 여자가 내 등에 올라타 한 손으로 뒷좌석의 가장자리를 잡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백기영이 스로틀을 돌렸고 우리는 출발했다. 오늘은 별로 빨리 달리지도 않았건만 여자는 눈을 뜨지 못했다. 백기영은 사건에 대해 설명했지만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다. 선배, 바람이 너무 세서 안 들려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기영이 고개를 돌려 다시 설명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백기영의 어깨를 재빨리 잡았다. 선배, 도로를 봐야죠. 옅은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내 기분이 조금 좋아졌고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졌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자주 만났다. 일하는 날 픽업부터 주말 데이트까지 여자가 있는 빌딩 아래의 공터가 내 두 번째 차고가 된 것 같았다. 처음에는 조금 불만스러웠다. 백기영이 그 여자와 재회하고 나서 오랫동안 질주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도 서서히 적응이 됐다. 남자의 낭만을 즐길 수는 없었지만 대신에 여자와 함께 나와 백기영의 비밀기지에 가기도 하고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보러 가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정말로 멋졌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그녀를 귀엽다고 인정하게 됐다. 그녀는 웃기도 잘 웃었고 부끄러움도 잘 탔다. 하지만 때로는 용감하게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며칠 못 보면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블레가 요즘 잘 지내? 그럴 때면 내가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다. 아니었다면 활짝 웃으면서 잘 지낸다고 말해줄 텐데. 나는 일전에 길에서 본 광고가 떠올랐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안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토바이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웨딩드레스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눈부신 불빛과 별빛을 지나 먼 곳을 향해 영원을 향해 달렸다. 아주 좋군. 나중에 나도 그 둘을 이렇게 태우고 달리면 좋겠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상에 젖어 있는데 순간 몸이 무거워졌다. 강아지 한 마리가 언제 오토바이 위에 올라왔는지 편안한 자세를 취하더니 눈을 감고 졸기 시작했다. 아이 멍멍아! 백기영이랑 그 여자 말고는 아무도 탈 수 없는 데라고! 얼른 내려가! 나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외쳤지만 강아지에게 들릴 리가 없었다. 강아지는 심지어 하품을 하고 발을 꼼지락거리더니 그대로 잠들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먼 곳에 있던 여자가 내 절규를 들은 듯했다. 고개를 돌린 그녀는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더니 활짝 웃으면서 백기영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기며 내 쪽을 보라고 했다. 백기영이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얼른 이 녀석을 내쫓아줘! 백기영은 조금 어리둥절해하더니 여자와 함께 내 쪽으로 다가왔다. 역시 우리는 통한다. 내가 말을 못해도 우리 백기영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고. 나는 백기영 반응에 꽤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두 사람은 두세 걸음을 걷더니 멈춰서는 게 아닌가?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찰칵 사진을 찍었다. 당황한 나와 태어난 강아지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한편 옆에 있던 백기영은 형님이 몰래 웃은 거 네가 모를 줄 알아? 미풍이 불자 여자의 모자가 날아갔다.
여자는 얼른 손을 뻗어 모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백기 형이 한 발 더 빨랐다. 형님은 모자를 낚아채 여자에게 씌워줬다. 여자의 얼굴이 햇살 아래에서 살짝 발그레해졌다. 백기 형의 눈동자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눈웃음 짓는 모습이 비쳤다. 형님의 입술에도 웃음이 번졌다. 됐다. 그냥 놔두자. 나도 내 등 뒤에 누운 녀석처럼 눈이나 감고 잠이나 자야지. 어쨌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